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만나는 모든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는 영업의 여신 미미 인사드립니다. 지난번에 제가 14살 때 찹쌀떡을 팔았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네, 제 아기 때 알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. 그때도 14살이었어요. 제가 그냥 어려서부터 조금 집안이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제가 그런 뭐 알바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.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소녀였어요. 그런데 저희 가정 형편상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늘 생각했죠.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,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?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?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, 아기 때부터 제가 좀 알바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알바를 했던 게 뭐냐면, 여러분 혹시 그 열쇠 아시죠? 그 오토바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렇게 문에 보면은 이렇게 뭐 행운 열쇠, 무슨 열쇠 이래가지고 문 모양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스티커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열심히 붙였죠. 제가 또 생각을 했죠. 아,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더 벌 수 있을까?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기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, 벼룩 시장을 보잖아요. 벼룩 시장을 보면은, 열쇠 그 스티커 붙이는 구인 구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열쇠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새 집을 제가 알바를 동시에 뛴 거예요. 새 집을. 그래서 새 집의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붙인 거죠.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그냥 그때는 그게 그분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을 못한 게 어차피 한 집 붙일 때 나머지 두 집 붙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세 집을 동시에 했던 거예요.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제 일도 잘 까먹는 사람이라 그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세 집을 해서 4만 5천 원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면은 한 집에서 내가 15,000원을 받았는데 세 집을 했으니까 45,000원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걸 붙였단 말이죠.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지금도 계세요. 행신동의 행운열쇠 사장님 지금도 열쇠하고 계신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야, 너 진짜 너 참 머리 잘 썼다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갖고, 네! 그랬더니, 야, 어떻게 새집 할 생각을 했냐?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에? 아니, 여기 붙일 때 저 나머지 두 집 해서 같이 새 집 한 건데, 왜요? 이랬더니, 야, 그럴 거면은 내가 너한테 알바비를 왜 주겠니? 그러시더라고요. 왜냐면, 남들이 안 붙이는 데다가 내 열쇠를 붙여놨을 때, 그게 광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저는, 세 집을 동시에 붙였으니까 그 세 집 중에 한 곳에 전화를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광고 효과도 훨씬 떨어지는 거고.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, 티 안 나게 여기 붙이던가 어떻게 새 집 거를 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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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새 집 걸 똑같이 붙여놨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요렇게 생겼단 말이죠. 그거를 하나, 둘, 셋 이렇게 똑같이 세 집씩을 붙이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사장님이 되게 많이 웃으셨어요. 되게 어이없고 황당하고 뭐 이런 꼬맹이가 다 있나 싶으셨겠죠. 그래서 뭐 일단 알바비는 주셨어요. 알바비는 주셨고 다른 두 집을 안 하는 조건으로 사장님이 저를 계속 써주셨어요. 그래갖고 그 뒤부터는 그 행운 열쇠집 제가 그 스티커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. 뭐 이거 말고도요. 저 아기 때 했던 알바들 되게 많아요. 근데 뭐 주유소도 해봤고 커피 조금 더 큰 다음에 뭐 15살 때는 주유소도 했었고 커피숍도 했었고 그런데 아기 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고정급보다는 늘 그 성과급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성과급을 받는 그 직장에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?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에게,
알바비를 지급해 주신 사장님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 됐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했었다는 이야기.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같은 상황,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?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노력으로 10개의 홍보 효과를 낼까? 어떻게 하면 이 하나의 물건으로 10곳 이상에서 판매 수익을 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2배, 3배 더 벌 수 있을까? 이게 자꾸만 생각하면요, 습관이 됩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이더라고요.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분들의 그냥 그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던 컨설팅을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보세요.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, 제가 그렇게 100번, 1000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모두 실천으로 옮기셨던 분들은 정말 0.1%도 안 되세요. 그걸 실천으로 옮기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계시거든요. 그렇지만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싹 흘리셨던 분들은 지금도 비슷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제 아기 때 14세 제 알바 경험에서 느끼고 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. 물론 결과적으로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. 그게. 그러나 하나의 일을 맡았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늘 더 많이 생각하시는 우리 판매 영업인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 미미 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